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식물체의 입은 어디예요? 식물체는 어디에서 양분을 섭취합니까? 즉 동물들은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하지만 사실은 식물은 거의 대부분의 양분을 갖다가 뿌리에서 섭취를 하죠. 즉 뿌리에서도 잔뿌리, 거기가 바로 잎이에요. 굵은 뿌리는 뭐냐? 아니 여러분들의 잎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머리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제 턱과 이런 데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굵은 뿌리는 사실은 잎이 아니라 잎을 매달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체이고, 실질적으로 이 양분을 먹는 식물체의 잎은 잔뿌리입니다. 잔뿌리. 그래서 제가 식물체의 잎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사실 이제 가을에 식재해서 잔뿌리를 만들려고 상체를 아물리하고 막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식물체는 식물체는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체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바라기가 싹 고개를 돌리고 조금 전에 이파리가 오므렸다 벌렸다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우리 동물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근육이 있는 거죠. 해바라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식충식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식충식물 파리 주걱인가요? 걔는 곤충이 딱 앉으면은 탁 하고 오므리잖아요. 그럼 그건 근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바라기가 싹 돌아가듯이 똑같이 식물체도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굵어지는 이유도 그래요. 나무가 굵어지는 이유도 자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는 원하는 것은 사실은 공간,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줄기 뻗음만 하면 되죠. 그런데 뻗다 보니까 자기 자체의 중량이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버티기 위해서 자기 구조체를 버티기 위해서 자꾸 운동을 하는 거죠. 바람하고 이제 버티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통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가 굵어집니다. 물론 양분에 의해서 비만해지는 것도 있죠. 굵어지는 것과 비만해지는 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뚱뚱해지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근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식물체는 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육이 있다고 했어요.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각도 있습니다. 감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파리 주걱이나 이런 애들이 딱 어떻게 손으로 싹 닿으면 그 뚜껑을 닫고, 어떤 식물들은 손으로 쓰다듬어 입이 싹 오므라지고, 어떤 애들은 그런 작용을 하는 애들 있죠. 뭔가 느꼈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느린 거죠. 천천히 작용하는 거죠. 즉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어나 라고 하는 걸 걔네는 일어나 하듯이 굉장히 늦게 천천히 얘기한다, 혹은 천천히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포도나무도 말을 합니다. 식물체는 말을 합니다. 다만 잘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약 400m 사람이 하는 시속 30km 식물체의 또 한 가지, 식물체의 위장, 소화기관은 어디예요? 이파리죠. 옆면이에요. 옆면에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입에서 먹은 뿌리 잔뿌리에서 먹은 것을 식도는 또 어딥니까? 전도기관이죠. 즉 부름켜 안에 있는 물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전도기관을 통해 가지고 먼저 올려서 우리의 식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까지 전달을 해서 이파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해서 뭘 만들어내요? 각각의 여러 그 식물체가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양분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활용할 양분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식도에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전도기관을 통해서 다시 식물체 전체의 각각의 부위로 보냅니다.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고 잎일 수도 있고 뿌리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양분을 갖다가 얘네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상박피를 한다든가 뭐 가지 뒤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전도하는 양을 갖다가 조절을 해주는 거죠. 야 너는 야 뿌리야 너는 조금 덜 먹어. 그리고서 열매야 너는 많이 먹고서 커. 그렇게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식물체는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체는 배설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배설을 합니다. 어떻게 배설해요? 역시 기공과 피공을 통해서 배설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흡수한 양분과 그리고서 소화한 다음에 나머지 배설물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산소를 먹었는데 이산화탄소를 뱉고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산소를 뱉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가 뿌리도 공기 호흡을 합니다. 뿌리라고 땅속에 있다고 호흡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즉 호두나무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서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가 작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얘가 감각이 있어 뭔가 느꼈어. 그리고 반응을 해서 움직였어. 변화를 했어. 그럼 그런 판단은 어디서 할까요? 식물체의 뇌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식물체와 동물체를 나누어 가지고 야 그러면은 식물체의 뇌는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식물체는 각각의 세포들에 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삽목도 하고 우리가 젖목도 하고 조직배양도 하고 막 하잖아요. 즉 그 작은 세포가 작은 조직이 배양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그 조직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별개의 아주 작은 조직체로 있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야 나 저기서 떨어져 나왔어. 그럼 난 죽어야겠네. 그 조직체가 아주 작은 조직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난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환경을 우리가 뭐 배지를 대고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는 조직배양이 되는 거죠. 살 수 있겠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별개의 식물체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식이 돼서 별개의 조직체가 그대로 모수의 유전력을 그대로 갖고 간 무성생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젖목이라는 것도 딱 잘랐잖아요. 자르면 죽게 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고서 다시 붙어가지고 아 얘하고 붙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체라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식물체도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뭔가 말을 하고 반응을 한다. 좀 너무 인격화했나요? 글쎄요. 절대로 인격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조금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의해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거겠죠. 우리도 자연 속의 하나이고 자연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다 하고 있고 그 속에 인간인데 인간이 그 자연과 대화를 조금 망각한 거 아닌가. 인간과의 대화만을 뭐 치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분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기가 응애하는데 저희는 몰라요. 저 남자들은 참 제가 응애하면 제가 왜 저래 딱 하는데 엄마들은 다 알죠. 아 저거 똥 쌌네. 아 쟤 배고프네. 아 쟤는 뭐가 불편하네. 다 아시죠? 어머니들은. 어머니는 그 애기들을 다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와 톤과 뭐 여러 가지 반응이 그 뭐 템포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애라고 하는데도 응애 울었는데도 그 템포가 다 틀린 거죠. 마치 중국어에서 뭐 사성이 있어가지고 성조가 있어가지고 뭐 아마 이것이 전부 다 틀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그 말이 성조 변화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들의 리듬이라든가 악센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습득이 되고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들린다는 얘기죠. 똑같이 식물체와의 대화도 처음엔 안 들려요. 처음엔 안 들리는데 자꾸 보고 자꾸 관심을 갖고 자꾸 귀를 열고 귀를 쏙 들어보고 사실은 귀가 아니라 눈과 코와 즉 오감을 다 쓰는 거죠.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들어보시면은 들립니다. 재밌었나요? 식물체도 대화를 합니다.